closer, baby, read my lips. 안녕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죠?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저 요즘에 감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언니들?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먹기도 싫고 자꾸 안 먹게 되네요. 안 그래도 저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입맛이 좀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네요. 네. 좀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새콤달콤한 걸 먹어볼까 봐요. 뭐가 있을까요? 비빔국수? 비냉? 올해 예년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냉면이 벌써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정말요. 지난주에 꽃 보러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햇빛이 얼마나 뜨겁던지. 저 선크림 안 발랐더니 탔잖아요. 저 새빨개졌어요. 자외선 대박이에요. 갑자기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더워지면서 저처럼 입맛이 달아난 언니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항상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선크림도 꼭꼭 바르시고요. 언니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도 시작해볼까요? 언니들과 함께하는 2주차 엘플릭스. 여기 엘플릭스에서 맘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4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주파 청취자 화입니다. 혹시 언니들은 한 달에 취미 비용으로 얼마 정도 쓰시나요? 제 취미가 운동이라 종류별로 2개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월 30 정도는 들더라고요. 평일에 저녁에 퇴근하고 운동하고 주말에도 주말 운동으로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고민이네요.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 저를 위해서 꾸준히 하고 싶은데 월 30만 원이 1년, 2년이 된다고 하니 고민스러워요. 언니들은 한 달에 얼마나 쓰시나요? 그리고 얼마를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님.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 욕심쟁이라서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배워둘 걸인데요. 다 커서 이제서야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성인반은 수강료도 더 비싸고 배우는 데는 또 더 오래 걸리고 아무튼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언니처럼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랑 플라잉 요가를 6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돈이 꽤 들었는데 몇 년간은 같은 센터에 계속 등록을 하면서 조금 싸게 수강하고 있어요. 언니도 오랫동안 운동을 하실 예정이라면 저처럼 1년치 등록을 하셔가지고 수강료를 아끼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1년치를 한 번에 끊었더니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안 되게 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화폐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 화폐 할인 시기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좀 두고두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주변의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서 시작해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좀 더 으쌰으쌰 하면서 오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을 등록해서 배웠는데요. 재수강 등록 시기를 깜빡하고 나서 이제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아직도 다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슬프네요. 아무튼 사실 얼마를 쓰는 게 적당한지의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취미 비용으로 월 30만 원 지출이 고민스러우신 거라면 다양하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쓰는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앞으로도 언니의 운동 라이프를 적극 권장하고 응원하면서 언니의 신청곡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우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바로 2023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소식입니다. 2023년 제24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피어나라 퀴어나라를 슬로건으로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8회간 서울 도심과 온라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포스터에는 아름드리 나무와 그 나무에 걸려있는 육색의 천들이 나부끼고 있는 청량한 풍경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퀴어 커뮤니티와 우리 사회를 위한 상상의 나무와 희망, 소망, 주문, 염원, 그리고 소원의 마음을 담은 색색의 천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 한국 퀴어 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퍼레이드는 7월 1일 토요일로 장소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외 프로그램의 자세한 일정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와 한국 퀴어 영화제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이외에도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인천, 제주, 춘천 전국 퀴어 축제위원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일정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 L 양장점에서 또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2023년 4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엘플릭스의 한올입니다. 하나입니다. 언니들께 저희 2주차 엘플릭스가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어지는 2부 코너에서도 함께해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한올이 함께하는 2주차 방송 엘플릭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와, 안녕하세요, 언니들. 벌써 4월이 돼서 저희 이번 코너 너의 처음은 지난 3월에는 저희가 첫 커밍아웃, 첫 아우팅 이런 걸 주제로 했는데 오늘은 봄이잖아요, 하늘님. 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봄날에 맞게 뭐죠? 벚꽃? 벚꽃이요? 첫 벚꽃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첫 사랑, 첫 연애, 그리고 첫 키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봄날을 맞아서 저희가 핫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새로운 게스트분이 와주셨어요. 화창한 봄날을 맞아서 핫한 주제로 같이 오늘 토크를 진행해 주실 게스트 문님. 안녕하세요, 문님. 네, 안녕하세요. 2주차 4월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님. 네, 저도 정말 많이 반가워요. 오늘 되게 봄처럼 화사한 색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정말 저희는 지금 무채색인데 문님 혼자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봄이 온 것 같네요, 스튜디오에도. 저희 오늘 4월의 주제 첫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해요.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첫사랑의 기준이 뭐냐. 사실 사람들마다 좀 첫사랑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많이 다르겠죠? 그쵸. 한울님이 생각하는 첫사랑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기준을 알려면 저는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아, 비교 대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첫사랑과 아닌 사랑? 첫사랑이 아닌 사랑? 그러니까 일단 사랑이 두 개는 있어야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제 생각엔
왜냐면 네. 어렵네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 그게 첫사랑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아, 돌이켜보니까 그게 첫사랑이었구나라고 느껴져야 첫사랑인가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같은 게 첫사랑 아닐까요? 그러면 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되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낀 게 첫사랑인 것 같은데, 이게 마음으로 느끼는 거 말고, 뭔가 기준을 정해라라고 하면, 전 되게 많이 사랑하면 울었었거든요. 너무 문님이? 좋아서.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해서 울게 된 사람이 첫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그럼 첫사랑이 여러 개일 수도 있나요?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이 첫사랑. 그 사랑 중에 가장 처음. 네. 제일 먼저 울게 만든 사람이 내 첫사랑이다. 되게 저 지금 로맨틱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하늘님이랑 좀 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순서는 상관이 없다. 사실 그 첫사랑의 첫이 맨 처음의 첫이기도 하지만 리터럴리 그 첫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감정에서,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도 첫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렵잖아요, 사실.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를 구별을 하기가 어린 나이에는 더 어렵고 맞아요. 한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시기에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를 느낀 게 저는 첫사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네? 누가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 감정을 나 혼자 느끼는 거니까 누구한테 이러한 감정이 드는데 첫사랑일까? 하고 물어봐도 사실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첫사랑의 이전을 풋사랑이라고 좋다. 풋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 첫사랑도 있고 풋사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어릴 때라서 좋아했던 사람, 좋아했던 친구는 풋사랑이고 그 이후에 사랑을 깨달아 이건 사랑이야를 깨달았던 거 첫사랑이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쯤 되면 궁금해지네요. 문님 먼저 여쭤볼게요. 저 눈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문님을 울렸던 상대가 누구인가? 어디에 누구인가?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였고요. 네. 1학년 때 그냥 알게 됐다가 2학년 18살 때 좋아하게 됐고 문님이 먼저 좋아하신 제가 거예요? 먼저 좋아하게 됐고 이제 그때는 거절을 당했다가 문님이 고백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에는 이제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애를 하자고 말을 해줘서 그게 연애는 하게 된. 네. 그러면 네. 고등학교 친구인 거예요? 1학년 친구?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해졌다가 2학년 때 좋아하게 되고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연애까지 했던. 근데 뭔가 다들 그런 게 있나 봐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처음 고백을 받았는데 약간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고백 받았던 사람이 되려 만나자고 하고 약간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문님도 그런 케이스신 거네요. 그러면. 왜냐면 그 고백 받기 전에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쪽 개념 자체를 몰랐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첫사랑이 시작되는 시기가 좀 과도기이다 보니까 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이 맞물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과도기다 보니까 좀 그런 맥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 네. 교제를 시작하셨으면 네. 그 이후에도 이어졌나요? 네, 20살 초반까지 이제 연애를 했었죠. 했었죠. 너무 과거라 가지고. 근데 되게 로맨틱하네요. 전 친구
친구랑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하늘님은요, 그러면? 저도 학생 때 처음 연애를 해봤고요. 네. 제가 아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첫 연애가 첫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는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요. 근데 제 경우에는 첫 연애가 첫 사랑이 되었다입니다. 네, 이해했어요. 네, 당황했네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하늘님도 문님처럼 학생 때 만나신 거예요? 네. 네. 뭔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로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학생? 그러니까, 청소년. 비청소년 말고 청소년 때 사귀는 게 제 로망이긴 했거든요. 근데 전 그걸 못 해봤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저는 제 첫사랑은 중학교 때 친구여가지고, 저는 조금 일찍 깨달아가지고, 이쪽이라는 거를. 사실 뭐, 주변 분들 보면 그렇게 일찍도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냥 제 때 깨달아서. 중학교 때 저도 친구를 좋아했죠. 보통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은. 네. 중학교 때 같이 친해졌던 친구를 저도 한 2년 정도 혼자 끙끙 앓다가 이게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 이렇게 끙끙 앓다가 나는 인정해야겠다. 난 얘를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친구한테 저도 고백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난 몇 년 있다가 그게 묵혀두다가 어머. 근데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이제 괜찮다. 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 몰랐다. 오히려 자기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또 펑펑 울었죠. 똑같네요. 저를 울게 만든 펑펑 울었는데 이제 다음 날부터 아예 모른 척 학교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된 어머. 약간 이런 식의 아픈 첫사랑이었고요, 저의. 그러면 이쯤 되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이뤄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님? 첫사랑이라 하면은 보통 연애의 처음? 약간 그쯤에 첫사랑이 몰려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이랑 연애를 해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건 테니까 나이가 들고 해가 지날수록 식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좀 이루어지기 힘든 거 아닐까요? 오랫동안 지켜져야 하니까. 남들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듣는 언니들도 비슷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문님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네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찾기가 많이 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연애를 하는 게 연애라는 관계를 처음 맺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대에 대한 배려, 아니면 우리 관계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미숙해가지고 네. 이 관계 자체를 좀 이어나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첫사랑이니까 사랑이 뭔지 방금 깨닫고 막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미성숙하겠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두 분은 그럼 첫사랑이 첫 연애로 이어진 네. 네. 문님은 이어졌고 하늘님도 네. 그랬죠. 근데 저는 첫사랑이 사실 짝사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첫사랑이 잘 되기가 정말 힘들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첫사랑이 짝사랑인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주변에. 근데 다들 성공하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픔으로 끝났지만 첫사랑이 첫사랑을 하면서 와, 이런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설레었던 얘기 뭐 그런 거 없나요, 누님? 되게 그냥 풋풋하게 그 네. 친구를 좋아해서 제가 했던 행동들이 음.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뭐 사귀기 전에 그냥 좋아했을 때는 그 친구가 이전 담임 선생님 뵈러 다른 중학교에 간다 그랬는데, 네. 저희 집에 가는 길이 아닌데도 굳이 우리 집 가는 방향이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막 쫓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후에 뭔가 학교에서 같이 편의점 가는데, 전혀 급하지 않은데 일부러 좀 걸음을 빨리 해가지고 그 친구 소매를 당기거나 손을 잡으면서 빨리 가자고 이런 식으로 은근한 했던 스킨십을. 네, 설렜던 기억들이 좀 있네요. 귀엽다. 진짜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네. 하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설렘 포인트? 저는 설렘보다는 좋았던 거. 하늘님이 느끼기에 좋았던 거? 네. 기본 네. 야간 자율학습을 제외하고 심야 자율학습을 했었는데요. 네. 그 친구도 같이 하게 돼서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장 돌고 뭐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손잡고 벤치에 앉아있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게 저는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근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떠오르는 것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면 다들 이제 학교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장 도는 게 맞아요. 저도 야간 자율학습 안 가고, 그러니까 날씨, 요즘 같은 날, 지금은 약간 아직 싸늘할 것 같은데, 날이 조금만 더 풀리면, 밤에 되면 이제 선선하고 바람 이렇게 살살 불어오면서, 너무 좋죠. 그런 날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조금 어둑어둑한데, 막 얘기하고 하면, 저 설레요. 그럼 저 설레요. 되게 귀엽네요. 다들 이렇게 학생 때 사귀었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설렜던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건 기억이 나요. 저도 설렜던 게 있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설렜던 건가? 반한 포인트가. 반한 포인트? 약간 그런 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반한 포인트, 설렘 포인트? 사실, 내가 걔를 왜 좋아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의문투성이긴 하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게 그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이제 선물을 줬는데 박스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 하나 이게 아니라 되게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다이어리에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 다이어리는 뭐가 좋았고 뭐 때문에 넣었어. 뭐 반창고를 넣으면 너가 뭐 나중에 뭐 다치면 쓰라고 뭘 이렇게 했어. 너무 귀여워.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섬세하다. 그죠? 되게 조그만 거에 메모지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그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저한테 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조금 설렌 포인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듣기만 해도 정성이 되게 잘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걸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설렜던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근데 사실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첫사랑 하면서 상처받은 아픈 이야기를 제가 먼저 시작해볼까 하는데. 네, 좋아요.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친구한테 사과를 받았어요. 네. 거의 10년 만에 사과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랑 정말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네.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 친구를 좋아하면서. 왜냐면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사랑의 감정으로 그 친구를 대하는데 그 친구는 우정으로 사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괴리가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모른 척 하고, 나중에는 조금 아우팅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시기에 상처를 네, 많이 받죠. 많이 받고, 또, 그 친구한테도 마지막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나면 이제 정말 못 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백을 한 지 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죠. 그 몇 년보다 우리가 이전에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더 길고, 나는 이 친구를 잃기 싫고, 이 친구도 몇 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나에 대한 악감정이라고 하면 좀 슬프네요. 그런 게 좀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한번 밥이라도 먹자. 난 이제 너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친구로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답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친구의 마지막은 그거였는데 네. 사과를 받았어요. 어머, 그거는 언젠가요? 그게 제가 작년에, 네. 작년쯤에 받아가지고. 엄청 최근이네요. 네, 갑자기 제 생일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플에 이렇게 오랜만에 접속을 했는데 너가 생일이라고 하길래 너 생각이 나서 문자를 한다. 내가 그때 너무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 걔가 데뷔하려고 사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라. 막 이러는데 그래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바뀌나 봐요, 근데. 네. 그래서 저의 아픈 추억이었지만, 또, 어떻게 10년이 지나서 반창고가 붙여졌네요. 그래도 되게 너무 잘 됐네요.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러다 보면 어리숙했던 행동들을 맞아요. 반성한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이제 그때 그분도 반성하고 사과 말씀 전한 게 아닌가.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신 언니들도 저랑 비슷한 언니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님은 상처받아 아픈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떠올랐던 게 그 연애했을 때 이렇게 미숙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냥 에피소드 하나 정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수능이 끝나고 그 친구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미술학원을 가면서 네. 이렇게 입시를 준비를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연락이 굉장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도 막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 한 번쯤 연락을 해주길 바랬는데 좀 그것마저 없고 그냥 밤 10시쯤에 한두 번 올 법한 그래서 저 혼자 나 지금 뭐 먹어? 나 지금 어디 가? 나 뭐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혼자의 다이어리 마냥 어떡해. 남기고 있었던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아팠어가지고 연락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네. 그냥 밤 9시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저도 너는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 똑같이 물어봤는데 나는 원래 연락 안 하잖아. 라고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대방에 맞춰주는 연애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너는 당연히 연락하는 애고 난 당연히 연락 안 하는 애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딱 드러났을 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언니 그러니까요. 너는 연락해야 되지만 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면 그거 극복하셨어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네, 그때 이제 한번 헤어질 위기를 겪었고 그 친구가 반성을 하며 이렇게 연락을 좀 더 잘 해줬었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근데 조금 처절했어. 제 감정이 듣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그냥 연애 관계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한쪽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늘님도 슬픈 에피소드 들려주실 게 있나요? 첫사랑 얘기 중이니까 첫사랑과 네. 헤어질 때? 슬퍼. 벌써 슬퍼. 저는 그때 학생 때였으니까 학교가 그 친구 집이랑 좀 가까운 편이어서 자주 바래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된 날에 사귀는 마지막 날? 네. 그 날에도 어김없이 딱 바래다 주고 그때 제 가방 안에 선물로 줄 금고? 그러니까 네. 되게 작은 금고인데 주고받은 편지들을 좀 어디 숨기기 좀 무서워서 아예 잠가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주고 싶어가지고 누가 이제 열어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것도 사고 그 친구 것도 사서 가방에 넣고 데려다 줬는데 이별 통보를 받아서 그대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금고가 2개 생겨버린. 네, 그래서 하나는 친언니 줬어요. 하나는 제가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튼튼한 금고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하늘님은 그 이별을 예상 못하신 거네요. 그 슬픔이 올 걸 예상 못하신 거예요? 글쎄요,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날일 줄은 몰랐겠죠? 슬퍼. 배로 너무 슬퍼졌어요. 알았으면 무겁게 안 들고 갔죠. 그건 그렇죠. 슬프네요. 저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네요. 근데 그러면 첫사랑도, 두 분은 그러면 첫 연애가 첫사랑이신 거네요? 네. 네. 그럼 첫 연애는 제 할 얘기밖에 없을까? 그러면 저는 첫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분은 뭐 그 뒤에 연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첫 연애를 언제 누구와 했는가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때는 학생과의 연애는 못 해봤고요. 아쉬워. 저는 20살 때 들어와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또 솔직히 얘기하면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첫 연애였지만 되게 어리숙하잖아요. 솔직히 20살이 그쵸. 뭘 알겠어요. 그쵸. 저는 심지어 첫사랑이랑 연애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가지고 저는 상대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 20살 돼가지고 이제 대학생활 하러 서울에 올라와 볼까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퀴어 동아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어떤 언니가 내가 좋대. 난 20살이고 그래 그럼 난 20살이면 연애 해봐야지 하고 그냥 덥석 사귄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되게 무모했죠. 네.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분님? 한번 내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했을 때 내가 너무 좀 힘들었으니까 네. 상대방이 날 좀 더 좋아해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했던 연애가 있었죠. 그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니한 생각이었나요, 결국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리숙하게 시작부터 어리숙하고 어리석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입장이 무님이랑 이제 뒤바뀐 거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언니는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그 감정의 크기를 처음에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연애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막 표현도 안 나오고 왜냐면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그게 안 나오고 그렇게 못 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오히려 속을 많이 썩였던 저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네요. 아니요, 다들 한 번씩 겪는 그쵸. 성장통이죠. 솔직히, 네. 지금 연애 한 번, 두 번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게 있고, 나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음. 하나씩 이렇게 정립되어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리석은 제 행동 중에 하나는 제가 이래봬도 듣는 언니들께서는 그렇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공감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되게 제가 무슨 얘기하면 너 되게 영혼 없다 라든지 약간 그래서 저 대학교 때까지 별명이 사이코패스였어요. 그 정도로?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공감해 주는데. 근데 제가 제가 진짜 정말 내가 공감을 못 한다고 느꼈던 게 같이 첫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표현을 많이 안 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 같이 사귀었던 그 언니가 저희 집에서 막 울면서 저 때문에 막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님? 토닥토닥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봐야죠? 지금 공감 못 하신 거죠? 하늘님한테 공감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우냐라고 물어보면은. 왜 우냐? 이게 아니라 왜 울어요? 라고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공감했어요. 예. 네. 왜 우냐 했어요? 왜 우냐? 너무 당황했어.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쳐다만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무슨 정신이었지 싶어요. 그냥 신기했나? 그냥 엄청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을 것 그랬을 같은데 이유가 것 기억에 같긴 해요. 안 남는 네. 거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우는 방법을 20살 이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연애를 하면서 그 상대방이랑 만나면서 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거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울고 싶어도 어떻게 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울음을 통해서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내 감정을 사실 분출할 수 있는 배출구잖아요. 맞아요. 우는 것도 순기능이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던 터여서 음. 사람이 그렇게 막 우는 거를 앞에서 놓고 보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그게 상처였던 거죠. 내가 막 이렇게, 여자친구가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방치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도 새벽이었거든요. 새벽 2시인가? 네.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막 울다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읽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다 울었는지 자기는 집에 가겠다면서 근데 집에 가는데 막차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 돈 아낀다고 걸어가겠다고 저희 집 밖을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봤어요. 저 좀 쓰레기 같죠? 예?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요. 전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쓰레기였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대방의 감정이 어려웠어요. 전 첫 연애 때. 그래도 잘 화했어요. 그 언니가 다시 돌아와서 왜 나를 안 잡았냐면 근데 저는 그때 그게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대놓고 말해주는 거.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공감해줘. 아니면 나 위로해줘. 이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대는 그거를 저절로 알아서 제가 깨닫기를 원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나의 행동을 보고서 이 눈치로 이 사람 지금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달래줘야겠다. 이거를 유도하게끔 만들었는데 저는 유도가 안 됐던 사람인 거죠. 어머. 약간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어리석은 행동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 우는 게 어떤 방법인지 모른다고 말을 해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저는 또 첫 연애를 통해서 건강하게 우는 법? 제 감정을 건강하게 배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또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문님이 하셨던 어리석은 이건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어리석었다 이런 거 있으시죠? 일단은 하나님이 약간 반대인데 아 그래요? 약간 저랑 상대방을 되게 동일시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니까 너도 이렇게 날 좋아하는 감정을 많이 느꼈으면 하고 내가 이렇게 너는 잘해주는 행동을 하면 너도 이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상대방도 아직 마음의 크기가 같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춰져가지고. 안 맞춰지니까 서운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저를 갉아먹기도 했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잠수를 탔었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문님이요? 네. 와 이건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첫 연애 때 그랬었는데 그때 약간 마인드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화를 못 내겠었어요. 화를 못 내게? 화라는 감정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면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걸 건강하게 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마음속에 전혀 표출을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혼자 안에 쌓고 쌓다 보면은 한계점에 도달할 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질 못하니까 저 혼자 삭히려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동굴에 들어가신 거죠? 네, 완전 그냥 저만의 동굴에. 그랬던 좀 어리석은 행동이 있는데. 그러면 네. 그때 애인분한테 나 동굴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셨나요? 일단 그냥 들어갔고요. 근데 조금 억울한 거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네. 본인도 그냥 알았을 거예요. 아, 얘가 많이 화가 나서 동굴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좀 알았을 텐데 물론 당연하게도 지금은 건강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수는 타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마지막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든 배출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안 그런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연애의 경험이 중요하긴 하네요. 말하면 말할수록. 네. 하늘님도 있으세요? 저도 문님이랑 같게도 회피형이거든요. 문님 문님은 회피형이세요? 지금은 저는 아니지만. 불안형이었다가 그래? 지금은 안정형입니다. 저는 굉장한 회피형이어가지고. 연애에 그러면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 맞죠? 네.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네네네. 저는 네. 그 중에 회피.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혼자 삭히려는 편. 말도 안 하고. 이제 뭐 연애를 더 하면서 상대방이 저의 감정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님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다. 네, 뭐 기분이 나쁘면 피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 뭐 때문에 이랬다. 약간 이런 정도? 너무 필요하죠. 네.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연애 유형 중에서 항상 검사를 하면 안정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여쭤봤잖아요. 나 동굴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 하고 말하고 들어갔냐고. 전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네. 굉장히 괜찮지 않나?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상대방도 준비를 하고, 얘가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얘가 지금 약간 이렇구나. 약간 그렇게 좀 파악을 해야 하니까 저도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진짜 연애하면서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장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아무리 빨라도 말은 해주는 걸로. 맞아요. 눈치를 채더라도 이게 저는 말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어떤 건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왜냐면 눈치로 채면 이게 왜곡돼가지고 잘못 오해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저는 대놓고 얘기해주는 게 좋다 파입니다.
그러면, 어리숙한 것들 중에 그런 거는 없었나요? 약간 아우팅 관련된 거나, 저는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어리숙한 건 아니었는데, 첫 연애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가족한테 약간 아우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알게 돼서 가족이 헤어지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특히 첫 연애는 보통은 맞아요. 어린 나이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들한테 커밍아웃을 많이 안 한 맞아요.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가족들한테도 이게 숨기게 되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숨기게 되고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할 때는 엄마한테 되게 네. 숨기는데 사실은 좀 연애를 하면 티가 나긴 하거든요. 막 엄마들은 다 알죠. 밤에 전화하고 막 맨날 주말마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커밍아웃을 엄마한테 23살 이때쯤 했었는데 그냥 첫 마디를 그렇게 했어요. 이미 엄마가 알고 있을 텐데 그냥 굳이 먼저 맞아. 꺼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진짜 엄마들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반응은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되게 그 다음날에 엄마가 출근하시면서 그 노트에다가 편지를 그러니까 노트 5장 정도 이렇게 그 바로 큼직큼직하게 써서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러면 좀 많은 양이랑 용돈이랑 넣어 놓으면서 이제 엄마도 아빠랑 살면서 남자랑 산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네가 가는 길에 그 꽃길을 놓아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엄마와는 잘 커밍아웃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네. 진짜 노트 5장 분량의 편지 저도 받아보고 싶네요. 제가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또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근데 배운 거기도 한데요. 권태기가 왔었어요. 혹시 연애하시면서 좀 오래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한 번 하면? 아니면 짧게 자주? 때 따라 좀 다른 것 같은 전 최고로 길었던 게 그냥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긴 연애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우님은 어떤 타입이에요? 저는 보통 1년 반 이상. 1년 반 이상? 네. 그렇게 짧지는 않네요. 1년 반 이상이면? 저는 한 번 좋아하면 한우물만 파는 스타일이어서 짝사랑 할 때도 한 4, 5년 넘게 좋아했고 거의 한 6년은 좋아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좋아하셨구나. 좀 제가 좀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네. 그러고 첫 연애도 한 3년? 오래 하셨다. 되게 20살에 이 언니가 나 좋대. 그래? 사귀어볼까? 한 거 치고 많이 사귀었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야기 듣고 며칠 안 갔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3년을 사귀었어요. 3년이면 정말 많이 사귀었네요. 네, 3년 사귀고 이후에도 계속 한 4, 5년 뭔가 이렇게 저는 1년 미만으로 막 만나고 막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애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권태기가 반드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3년 이상 뭐 이렇게면. 그래서 첫 연애 때는 사실 권태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헤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태기라는 게 참 겪어보면 신기한 감정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권태기도 시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먼저 왔어요. 네. 제가 먼저 와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나랑 같이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것도 싫어. 약간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나쁜 마인드였지만 나랑 급이 안 맞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다니기에. 이런 말 어디서 해본 적도 없네요. 처음이에요. 이제 지금 하는 얘기니까 말할 수 있죠. 근데 정말 한때는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 뭔가 몇 달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권태기 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기도 싫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지금 나 혼자였으면 혼자 워홀도 가보고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내 발목 잡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죠. 근데 결국에 결론에 도달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그렇다고 지금 헤어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 또 그러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되게. 네. 그래서 그런 양가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 그래서 제가 권태기 때 상대방한테 상처를 좀 많이 줬어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제 행동에서 사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얘가 나를 더 이상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느꼈었어요. 네. 그게 제가 준 상처들? 이거 그래도 저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 하다 보니까 극복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극복되니까 상대가 권태기가 온 거예요. 사실 근데 권태기가 오는 거는 두 사람 다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전의 연애에서 뭔가 삐거덕거리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뭔가 더 조율해야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맞고 서로가 사실 연애에서 한 사람만의 잘못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게 쌓여서 권태기가 온다고 전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제가 먼저 오면서 상처를 많이 줬고 또 이게 쌓일 대로 쌓여서 상대방이 이제 늦게 온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은 극복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마지막에 상처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약간 끝난. 근데 그걸로도 또 배운 건 있어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이제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는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안 하면 되나요? 내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도록? 근데 이런 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뭔가 리프레시를 스스로 나 지금 이상하다. 이거 인지하기. 나 지금 이상한데? 한번 리프레시 하고 와야겠다. 약간 이런 거 인지하는 거? 미리. 그리고 아직까지 저의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권태기가 왔을 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저는 그때 얘기 안 했거든요. 저 혼자 네. 권태기인 것도 사실 몰랐어요. 그땐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님? 내가 권태기인 걸 알았어. 그러면 애인한테 나 사실 권태기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는 게 좋은가요? 어차피 제 행동에서 티가 나니까 말을 하면 뭐 그 사람도 뭐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뭐 해결할 방법을 둘이 같이 찾는다거나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태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해나가야 하면은 이야기를 하고, 약간 내 마음가짐의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또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뭔가 연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저는 뭐 이런 점을 배웠고 무님이 뭐 배웠다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전 연애는 너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는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첫 연애가 끝나고 안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약간 풀기도 어려운 네. 안 좋은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서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전 경험들 때문에요? 네, 약간 제 머릿속에 사랑 이꼴 연애 이꼴 상처. 약간 이런 방식이 되니까 누굴 좋아할 것 같으면 벌써 상처받을 것부터 생각하고 이러면서 막 누구 좋아하는 것 같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누구 좋아할 것 같아 이러면서 무섭다고 울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될지 최소한 나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라는 걸 좀 가지고 있었고 뭐 결국 한 3년 뒤에 좋아해서 무서운 것들을 이길 만큼 더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서 이젠 사람 좋아하는 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극복했다. 네. 대견하다. 한울님은 전 연애로부터 배운 점 없으세요? 저는 일부러 질투내지 않기, 일부러 질투심 불러일으키지 않기. 한울님이 서로?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네, 해봤어요. 서로 내가 이거 행동하면 너 질투하게끔 막 이렇게 유도하는 행동을 하고? 네, 왜냐면 첫 연애라서 어리숙했거든요. 그죠. 라고 변명하겠습니다. 근데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행동이 되게 무의미하고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되고 안 좋은 기억으로밖에 안 남는 것 같아서 깨달았죠. 연애가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간 서로를 갉아먹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있어요. 뭐예요? 질투심 유발한 거? 저는 잘 질투를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깔끔한 사람. 깔끔한 사람을 만나자. 이전에 만났던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그 정도로? 자기 위생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시가 있나요? 저 너무 끔찍한데. 이제 여름이 되면 덥잖아요. 네. 그러면 전 더우면 샤워를 하루에 2번 이상 할 때도 있거든요. 그죠. 네, 일주일 동안 안 해요. 예?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자고 해야 되죠. 연인이니까. 네.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이 밥도 먹고, 이게 자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 머리 정수리가 내 왜 코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도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네. 모자라요. 아니, 저는 막 비위생적이라서 그냥 외출복 입고 침대 위에 올라가기.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건 기본이고요. 와. 이 자세한 건 제가 이 얘기하면 거의 토너먼트도 할 수 있거든요. 자세한 건 우리 디프리에서 너무 좋습니다.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그거랑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앞서서 제가 한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저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잠자리 관련한 것도 사실 잘 맞아야 되잖아요, 둘이. 네. 근데 이거를 좀 맞춰가려는 사람? 이게 참 애매하네요. 제가 20살 때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첫연애였을 때 제가 이전 사람한테 가장 들은 충격적인 발언은 이게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랑의 크기는 아직 커지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은 급하니까 이제 저는 좀 더 뭔가 관계를 천천히 진행을 시키고 싶었는데 상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20살이라 애기였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되게 그냥 싫어하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스킨십이나 연인 사이에 그런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을 그죠. 때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죠. 이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걸 듣고 그거를 처음에 보고 아 이거다. 그래 이거지.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안 하면 되고 속도는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지 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를 보고 비웃으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왜 그런 발언을 했지? 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약간 점수를 매긴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어떤 점수를 매기나요? 오늘 밤의 점수? 오늘 빗불 이런 식으로 너무 별로야. 진짜요? 진짜 별로죠. 와. 너무 별로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싫어. 쓰레기죠? 네. 그런 네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고 이건 아니다. 네. 그런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언니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연애 경험이 없는 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교훈.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정말 이건 진짜 근데 나의 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언니들. 별로였어요. 너무 당연한 권리죠. 이걸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만나세요, 언니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말 어리석은 얘기들과 이상한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주제가 하나 남았죠. 첫 키스인데요. 첫 키스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키스? 저는 기억은 굉장히 잘 나요. 진짜요? 생생하세요? 네. 진짜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전 기억이 안 나요. 하늘님은요? 저는 그게 첫 키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 이걸로 지금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해서요. 다들. 그러면 하늘님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첫 키스가 이거였나 저거였나 지금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당연하죠. 설마. 그 때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네. 언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연애 상대가 당연히 첫 키스를 했겠죠?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스킨십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지웠나 봐요.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럼 약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맞아요. 네. 생생하세요?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는데. 이게 저는 막 장소나 이런 게 굉장히 잘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되게 설레셨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기대감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막 첫 키스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일단 네.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되게 약간 액자처럼 꽂히신 거죠? 액자처럼은 아니고. 나의 첫 키스. 생생하게. 되게 그래도 예쁜 추억으로 남으신 거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가지고. 부러워요. 저는 갖지 못한 첫 키스의 추억을, 첫 키스가, 이런 말 있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심리 테스트 중에서도 비행기 처음 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할 때 그게 첫 키스의 기분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지 않았나요? 어릴 때 안 맞아요.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막 숲속을 걷다가 뭐가 나타났다. 뭘까? 맞아. 전 기억났던 게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느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가 또 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또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네요. 언니들의 첫 키스 경험이 궁금하네요. 좋은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언니들.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좋지 않은 경험이더라도,
뭐 저처럼 잊어버리세요, 언니들. 잊어버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배운 것 가지고 또 더 나은 사람 더 나를 아끼고 많이 같이 사랑하고 교감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 경험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게 맞나 싶으시더라도 정말 문님처럼 이제 또 새로운 연애를 하기가 두려워지시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저희가 연애, 사랑, 키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본인의 첫 연애, 네. 첫 키스, 첫 유성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오늘 게스트 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거 혹시 소감 한 말씀만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라디오가 처음이라 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고 재밌어가지고 정말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요. 아, 수다를 떨다가 재밌게 가신다니 다행입니다. 저희 봄 기운에 이제 슬슬 연애세포가 깨어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런 언니들에게 우리 연애 고수로서 한울님. 갑자기요? 고수 아니세요? 저는 하수죠. 하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수시죠. 연애 고수 한울님께서. 연애 얘기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 말씀 드리자면 대화를 비롯한 표현들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게 전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요. 연애 고수 나왔죠? 그럼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려는 연애 병아리 키워들게 문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좋아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면 저는 좋아하는 걸 티를 내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이게 직진하라? 네,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이면 계속 관심이 없을 거고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한 번 더 신경 쓰이고 한 번 더 눈길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연애를 하려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베스트다. 연애 고수는 문님이 여기 아닙니다. 근데 아까 한울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문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일단 어쨌든 내 감정을 표현을 해야 뭐가 시작이 되고 뭐가 맞아요. 풀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관련해서 최근에 인프피들의 연애 방법? 그거를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내가 인프피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네. 그 사람한테 내가 나를 어필하는 방법이 옷 멋있게 입고 오기라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잖아. 그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 진짜 인프피 정석이 있는데 진짜 똑같아요. 와. 그래서 정말 되게 웃었던 경험이 네. 있는데 인프피 언니들 옷 입기로는 부족합니다. 옷 멋있게 입기로는 부족해요. 본인의 감정을 좀 더 드러내는 걸로. 네. 오늘의 교훈을 또 이렇게 얻었네요. 정말 누구나 처음은 있고 또 그 과정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숙하고 어리석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니들의 이러한 처음을 저희 레주파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언니들 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새로운 첫 경험들로 언니들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릴게요.
퀴어를 위한 오디오북 월간 퀴어. (4월의) 월간 퀴어. 차별 없는 병원. 한국 성소수자 의료연구회 기획. 휴머니스트 편엠. 하나 읽음. 98쪽.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 및 표현이 다양한 존재이다.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를 넘어 성소수자 전체를 품는 표현으로 LGBTQ+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다양한 성소수자가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심적 고난을 소수자 스트레스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반대성애에 대한 연애의 감정을 나타내는 이성애, 출생 지정 성별을 자신의 성별 정체성으로 여기는 시스젠더를 정상으로 여긴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이와 다른 경우 사회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고 이로 인한 낙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의 배제와 혐오를 일상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혐오를 내면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증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는 일반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소수자 스트레스까지 경험하기에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환경, 제도, 구조로 인해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내면화된 자기 혐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는 성소수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이하 LGB는 이성애자에 비해 기분장애, 불안장애, 물질 사용장애의 1년 유병률이 1.5배, 평생 유병률은 2.5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기존 의학 연구에서 성별 구분에 제대로 포함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정신질환 유병률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지만 천여 명의 미국 트랜스젠더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병률 연구에서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각각 44.1%와 33.2%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연구에서도 한국 성소수자 정신건강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인에 비해 LGB 인구의 우울 증상은 4.76배, 트랜스젠더 인구의 우울 증상은 6에서 10배 높았다. 자살 생각은 LGB 인구에서 7.51배, 트랜스젠더 인구에서 7배에서 19배 높았다. 자살 시도는 LGB 인구가 9.25배 높았고 트랜스젠더 인구는 10배 이상 높았다.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위태롭다. 100쪽. 안타깝게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배제, 낙인의 시선은 사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진료실 현장에서도 있었다. 세계 유수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랜싯에서는 2022년 4월 사설을 통해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거나 남성, 여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을 병리화하고 치료 대상으로 삼았던 추악한 역사를 회고했다.
20세기 초반 정신분석 이론은 동성애를 가족 역동과 관련하여 정신성 발달의 단절로 설명하고 치료 대상으로 여겼다. 20세기 중반에 나온 행동주의 이론은 전기 충격과 같은 혐오 자극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전환하고자 했다. 인지치료자들은 성소수자들의 생각 패턴을 바꾸면 이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다. 동성애와 관련한 정신질환명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사라졌다. 일반적이지 않은 성별 정체성에 관련한 진단명도 성별 주체성 장애에서 성별 불쾌감 혹은 성별 불일치로 바뀌며 당사자의 성별 표현을 존중하며 치료하도록 권장한다.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헤테로섹슈얼, 시스젠더로 바꾸고자 하는 전환치료는 다수의 의학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비과학적인 접근이다. 전환치료 시도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우울증 유병률을 높이고 물질 남용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높인다. 당사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면 치료라는 수식을 붙이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오랜 의학 윤리의 기본 덕목 중 하나는 해를 끼치지 말라이다. 전환 시도가 당사자에게 트라우마와 폭력으로 경험된다면 그것은 치료라 할 수 없다. 197쪽 심혈관계 건강검진. 몇몇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레즈비언이 이성의 여성에 비해 소수자 스트레스 등으로 흡연율이 높고 알코올 섭취량이 많으며 과체중 또는 비만일 가능성이 높아 심장질환의 위험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고혈압, 지질 관련 및 당뇨에 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금연, 체중 조절 및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에 대해 지지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의사는 환자가 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두려움 때문에 혼자 운동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관련 커뮤니티를 알아보고 운동그룹에 참여하여 더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201쪽 유방암 검진. 한국유방암학회의 지침은 30세 이후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후 2년마다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40세 이후 1에서 2년마다 임상진찰과 유방촬영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레즈비언의 유방암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현재 위험요인 클러스터 이론에 기초하여 레즈비언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다고 믿는다. 레즈비언과 이성의 여성 사이에 생리학적 또는 유전적 차이가 없지만 소수자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위험 행동의 결과로 그렇게 예측된다. 레즈비언과 유방암 위험에 관련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위험은 흡연, 음주, 과체중과 30세 이전에 출산할 가능성이 적은 것 등으로 보고된다. 204쪽 자궁경부암 검진. 자궁경부 검진은 자궁경부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여성과 섹스를 하는 여성 당사자들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넘겨짚는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의 거의 모든 사례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의해 발생하고 이 바이러스는 피부 대 피부 접촉을 통한 성행위, 구강섹스, 핑거섹스, 섹스토이 공유로도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어떤 성적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검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레즈비언도 이성과 성관계를 경험하여 HPV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거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는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HPV 국가 예방접종은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되었고 2022년 3월부터는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 여성 중 여성 파트너만 있는 경우 남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보다 자궁경부암 검진 및 HPV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았고 이들 대부분이 의료인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다고 보고된다. HPV 및 자궁경부암의 유병률을 줄이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성소수자 여성에서도 이성의 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과 HPV 예방접종 등 현재 확립된 지침을 따르는 것이다. 208쪽 자궁내막암 검진 이성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암의 위험 인자를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프로게스테론 없이 에스트로겐 요법을 받았고 비만, 고지방 식단 또는 당뇨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다. 난소암 또는 유방암의 과거력, 타목시펜 복용 또는 복용력, 골반 방사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여성,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자궁내막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69쪽 성소수자가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아플 때 아무 걱정 없이 병원에 가기 위해 의료진과 건강연구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의학교육 내 포함시켜 성소수자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소수자가 겪는 건강격차와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등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과 성확정 수술과 관련된 의학 분야에서는 해당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호르몬 요법과 성확정 수술에 필요한 높은 비용을 트랜스젠더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의료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건강연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학 교육과 국가 차원의 의료 보장은 모두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 더 나아가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이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모여서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모임을 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소수자 건강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국내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그룹으로는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성소수자 대학원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등이 있다.
71쪽. 하지만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진과 건강 연구자가 성소수자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 성소수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걸음은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 격차와 그 격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더 나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이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이 국가대표성이 있는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분석할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며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소수자의 건강과 삶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수행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많은 의료진과 건강 연구자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Dear My Diary 4월 12일 수요일 오늘 날씨 흐림 집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아. 엊그제가 월급날이었는데 난 분명히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는데 통장 잔고가 왜 세 자릿수야? 세 자릿수라고. 몇백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대체 누가 다 가져간 거지? 이거 제 얘기인가요? 제 얘긴데요? 하늘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아무래도 돈을 안 벌고 있을 때는 그랬죠. 월급은 없지만 네. 지출은 있다. 네, 그럴 때? 근데 언니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죠. 아껴 쓴다고 아껴 썼는데. 맞아요. 이용 내역 보면 또 제가 쓴 건 맞고. 저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카드 이용 내역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게 내가 썼다고? 했는데 그 쓴 것도 사실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합해보면 몇십이 그니까요. 몇십이 합하면 몇백이 돼가지고 또 월급날 참 그렇네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작년 물가 상승률만큼 그 연봉 인상률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가는 건 많은데 이제 들어오는 건 그만큼 없고 해서 언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월급날
기준 맞춰가지고 고정 지출 금액이 다 싹 다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반토막도 안 나는? 이제 고정적인 걸로 싹싹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월세 빠져나가고, 관리비 빠져나가고, 또 카드값 나가야죠. 저번 달에 쓴 카드값 나가고,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난방을 안 하지만, 겨울엔 또 난방비 나가고, 그치만 이제 에어컨을 틀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전기세 나가고, 또 교통비, 우리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통비 나가고, 저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우시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처럼 한 달에 100원, 200원 막 이렇게 잔고가 남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카드를 쓰게 되고, 악순환이죠? 어떡해. 언니 진짜 도둑이네요, 이건. 도둑이 있어요. 이걸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든 사회가 문제네요, 언니. 언니를 위해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네. 가계부 쓰기입니다. 가계부 쓰기. 네. 사실 요즘은 어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직접 쓰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깔끔하게 좀 간단하게, 간편하고 깔끔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어플로 가계부 많이 카드랑 연동해서도 그죠, 이제 그죠. 사용 내역 볼 수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다 되니까요. 그거 해가지고 막 무슨 퍼센티지도 보여주고 막 내가 제일 많이 쓰는 항목 1위 막 이런 것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플 쓰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 놓고 쓰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마음 놓고 얘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뭔가 제가 눈으로 뭔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할까요? 손으로 직접 쓰면은 맞아. 와, 이만큼 썼네. 오늘 좀 이제 좀 줄여야겠다 하는데 어플로 보면은 휙휙 보고 마니까 그렇게 막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언니 개인적으로 어플을 쓰다가 어플이 자꾸 혼내는 거예요. 돈 많이 쓰면 어플이 혼내더라고요.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저 같은 자기 반성이 더 필요한 언니들은 손으로 직접 써보시는 걸로. 저는 하늘님과 비슷하게 제가 드릴 조언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뭐 이번 주 뭐 무지출로 살기. 이런 챌린지가 있대요, 요즘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지출 없이 살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니까 네. 옛날 프로그램 중에 10,000원의 행복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대요, 언니들. 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릴 때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났네요. 그러면 지금 시대로 하면 10만 원으로 살기 예. 예. 네, 아무튼 언니의 소비 습관을 약간 되돌아보시고 또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차차 시작을 하신다면 세 자릿수가 네 자릿수, 네 자릿수가 다섯 자릿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니가 날씨도 흐린데 언니의 기분도 너무 흐려져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언니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게 노래가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언니가 이제 돈을 버시고 배고픈 게 청춘 때가 배고프잖아요, 우리. 사회 초년생일 때 월급 많이 못 받을 때 뭐 내 경력 없어서 되게 내가 싼 값에 쓰여질 때, 요럴 때, 그래도 이런 신나는 노래 들으시면서 언니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올게요.
Dear My Diary 4월 12일 수요일 오늘 날씨 맑음. 이제야 겨우 4월 중순인데 완연한 봄을 넘어서 여름 같다고 느껴져. 이렇게 꽃들이 빨리 피고 심지어 4월이 되기가 무섭게 다 져버리는 때가 있었던가? 예년 같았으면 이제서야 슬슬 옷장 정리를 해야겠다 하면서 조금 이르지만 반팔을 꺼내볼까 했을 텐데 올해는 진작 했어야 했나봐. 물론 좋은 점도 있어. 일찍 찾아오는 봄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주말마다 꽃 구경을 가느라 정신이 없어.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좋은지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놀다가 누워서 잠들기 딱 좋은 날씨야.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상기후는 좋은 점보단 나쁜 점이 더 많을 거야. 너무 이르게 꽃이 피다 보니 벌이나 곤충들이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니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겁이 나. 올해 여름이 엄청나게 더운 건 아닐지, 대흉작으로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오르는 건 아닐지, 지금의 따뜻한 날씨가 곧 불러일으킬 후폭풍이 언젠가는 올 걸 아니까 마냥 좋아할 수가 없네. 저는 언니의 말에 10분 공감하는 바예요. 네. 사실 올해 꽃이 너무 일찍 폈잖아요. 그죠. 벌써 벚꽃은 이미 졌어요.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과거형이죠.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되기도 전에 벚꽃이 활짝 펴서 다 져버렸기 때문에 언니가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저도 물론 좋죠.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정말 좋은데 너무 빨리 왔다. 네. 정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황을 개개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즐기는 걸로. 일찍 대비를 해서. 저는 그래도 이제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언니에게 드리고 싶은 저희 선물, 언니에게 드리고 싶은 저희 방법은 네. 일회용품 줄이기? 뭔가 공익 광고 같나요? 좋아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저희 회사 밑에 이제 별다방이 있어요. 별다방이 있어서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 점심 먹고 커피, 네, 점심에 커피 다 먹고 야근할 때 또 커피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마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테이크아웃 잔, 일회용 잔, 네. 약간 이렇게 쓰게 되고 하니까 이게 낭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그 할인도 해주잖아요. 네, 요즘 많이 있죠. 네, 할인도 해주고 그 할인 혜택도 언니가 받으면서 아까 언니랑 조금 겹치는 내용이네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도 덜면서 환경의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언니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염신혜와 선우정아가 함께 부른 블라썸. 봄에 맞는 노래인가 봐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하늘님, 네? 하늘님, 그거 아세요? 뭘요? 우리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래요. 네. 끝난. 뭐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 클로징 할까요? 아, 예.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다면,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언니들의 사연과 방송 후기를 저희에게 꼭 들려주세요. 언니들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 2주차 엘플릭스의 방송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네요. 우리 다음 달에 또 봐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You gotta listen.